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략 자산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현무5. 그날 공개된 것은 신형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 미사일의 정확한 배치 수량과 운용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 고위력 재래식 탄두를 탑재했다는 점, 지하시설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는 점, 그 이상은 추정과 분석의 영역입니다.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보다 왜 이런 무기가 등장해 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명확합니다. 핵 없이 지하 깊숙이 보호된 지휘부와 전략시설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현무5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공개 당시 가장 눈에 띈 것은 미사일보다 발사 차량이었습니다.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대, 대형 트럭이 바퀴 각도를 조정하며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고정 발사대가 아닙니다. 기동하며 살아남는 무기입니다. 한반도의 산악지형, 복잡한 도로망, 위성 감시 환경을 고려하면 이동성과 생존성은 억제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외형 분석과 기존 시험 자료를 종합하면 길이 15에서 18m, 직경 약 2m, 탄두 중량은 8에서 9톤급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공식 중량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수백 킬로그램에서 1톤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체급은 분명한 설계 방향을 보여줍니다. 현무5는 사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가 아닙니다.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지휘시설과 전략 자산을 지하화해 왔습니다. 안반층 아래 다층 구조, 지하 연결 통로, 은폐형 지휘체계. 정확한 깊이는 공개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십 미터 이상의 방호 구조가 존재한다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목표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폭발 범위를 넓히는 것, 혹은 깊이를 뚫는 것. 현무5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한 뒤 재진입 단계에서 고속으로 낙하합니다. 재진입체는 대기권 마찰을 견디며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속도와 질량은 곧 운동에너지로 연결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전술핵에 준하는 위력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열, 충격, 방사선 등 복합 효과를 동반합니다. 현무5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목표 역시 다릅니다. 광범위 파괴가 아니라 특정 지하시설에 대한 정밀 무력화. 현무5의 핵심은 폭발 면적이 아니라 침투 이후 내부 충격 전달에 있습니다. 차이는 폭발이 아니라 목표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조 붕괴에 있습니다. 넓게 부수는 방식이 아닙니다. 깊게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이 설계 철학이 8에서 9톤급이라는 체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통력은 무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정확도입니다. 지하시설은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수미터의 오차는 관통 깊이만큼이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현대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관성항법 장치를 기본으로 하고 위성항법 보정을 통해 오차를 줄입니다. 재진입 단계에서 자세 제어 능력이 있다면 종말 구간에서 미세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이 체급의 전략 자산이 낙하에만 의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게가 주먹이라면 정확도는 그 주먹이 어디를 치는지 결정합니다. 1979년부터 유지돼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했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500kg. 이 제한은 2021년 5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현무5는 그 이후 한국이 선택한 상징적인 확장 사례입니다. 기술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정치적 제약이 사라진 뒤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결과입니다.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억제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2022년 이후 북한은 전술핵 운용 교리를 법제화하고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동시에 고체 연료 ICBM 시험과 전술핵 탑재 가능 단거리 미사일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두 가지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문제,
그리고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여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현무5의 공개는 이 두 논쟁 사이에서 등장한 선택지입니다.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으면서 지하 표적 대응 능력을 가시화하는 방식. 전략적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응 수단은 존재한다. 현무5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대체하는 무기일까요? 아니면 보완하는 수단일까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핵우산 체계 안에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 전개, 핵 잠수함 순환 배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확장 억제는 구조적으로 타국의 결심에 의존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워싱턴의 판단과 서울의 판단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무5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하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가시화함으로써 억제의 일부를 자국 책임 영역으로 가져오는 방식, 동맹 이탈의 신호가 아닙니다. 동맹 의존 구조를 조정하는 시도입니다. 확장 억제가 최종 보증이라면 현무5는 그 아래 단계에서 작동하는 자율 억제에 해당합니다. 이 균형이 유지되는 한 동맹과 자주 억제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흔들릴 경우 이 무기의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전면전 초반에 대량 사용되는 무기가 아닙니다. 위기 고조 국면에서 선택적으로 고려되는 수단입니다. 핵 사용 징후가 명확해지는 상황, 지휘부 이동이 탐지된 경우 전략 자산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이때 지하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수단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발사 여부가 아니라 발사 가능성이 억제력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판단이 늦어도 빨라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상대가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체계의 본질적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과연 몇 발이나 존재할까요? 정확한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체급과 구조를 고려하면 대량 양산형 체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8에서 9톤 급탄두,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 전용 운용 인력과 정비 체계. 이 모든 요소는 높은 비용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무기는 숫자로 승부하는 체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전면전에서 수십 발을 연속 발사하는 개념보다는 특정 목표에 대한 전략적 선택지로 운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무5의 존재 가치는 발사 횟수가 아니라 발사 가능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억제는 종종 숫자보다 상징에서 작동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기술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이런 전략 자산의 사용은 통상 최고 통수권자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판단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불확실성, 오판의 위험, 동맹과의 조율 문제, 억제력은 무기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그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에서 완성됩니다. 현무5의 진짜 위력은 폭발력이 아니라 결단 구조 속에서 정의됩니다. 현무5는 핵을 대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디까지 억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8에서 9톤급이라는 추정 체급, 지하, 표적 대응 능력, 전략사령부, 통합 운용. 진짜 위력은 폭발력이 아니라 계산을 바꾸는 힘에 있습니다. 전쟁은 의지의 계산입니다. 지하에 숨는 선택이 더 이상 완전한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 핵을 갖지 않은 국가가 선택한 가장 무거운 선택. 그 무게는 숫자가 아니라 메시지에서 드러납니다. 억제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선택과 핵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한 국가는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완성된 해답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결론입니다. 억제는 보이지 않는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 신뢰가 흔들릴 때 무기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답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 무기를 둘러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